아득한 시간. 바다에서 솟아오른 용암은 산이 되고 흘러 대지를 이뤘다. 찬란한 섬의 탄생이다. 영원과도 같은 시간. 숱한 계절이 흘렀다. 구름이 산에 부딪혀 뿌린 빗방울이 대지에 스며들고 용암이 흐른 흔적은 비바람에 타라 흙으로 산화한다. 고운 흙엔 생명이 깃들고 짙푸른 숲이 된다. 인간의 시간이 오기 전 물과 숲 그리고 흙은 생명을 품고 섬의 풍요를 이루었다. 태평양에서 불어온 따뜻한 바람이 감싸는 서귀포의 바닷가. 한라산에서 내려온 물이 수직낙하하며 웅장한 기세로 부서진다. 2009년 이 폭포 입구에서 구석기 시대의 유물 천여 점이 출토됐다. 두터운 판석을 예리한 돌날로 쪼개 만든 석기들. 2만 5천 년 전 섬에도 사람이 살았음을 알린 제주 최초의 구석기 유적이다. 그래서 여기 이름이 생수계인데 원래 생수는 이제 물이 나오는 곳을 말해서 생수, 샘을 말하고요. 괴는 제주어로 바위금을 말합니다. 비가 오면 곧바로 화산 지형으로 스며들어 물이 귀했던 제주.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물이 있는 곳에 삶터를 마련했다. 물이 맑아 그 시절 인근 지역 사람들의 생명수였던 생수괴. 가파른 절벽으로 난 길에는 고단한 물의 역사가 고스란히 새겨져 있다. 이쪽이 이제 새끼정길입니다. 엄청 이렇게 경사져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우리 부인들이 물을 이렇게 져가지고 이렇게 올라갔겠죠. 계속 올라가면 한 5분 정도 올라가면 됩니다. 시집온 새댁들은 물 허벅을 깨트리지 않을 만큼 새끼정 길에 익숙해져야 서귀포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다. 물맛이 좋았겠죠. 첫째는 옛날 어른들은 지금보다 이 미감이 훨씬 좋았습니다. 지금도 이제 촌에 가게 되면은 소위 할망물이라고 해서 치성 드릴 때 따로 그물만 떠다가 치성 드리는 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이 가장 마지막까지 지역 주민들이 음료수로 사용했다. 저는 그렇게 보아집니다. 제주에서는 드물게 너른 평야, 밭벼가 자라고 사철 채소가 푸르다. 18,000년 전 바닷속에서 분출한 화산재가 쌓여 이뤄진 고운 흙과 넉넉한 물덕택이다. 평야 끝자락의 해안 절벽, 나이테 같은 화산지층이 켜켜이 쌓여 있는 사이로 쉴 새 없이 물이 흐른다. 음용수로 쓰일 만큼 맑고 시원했던 물, 지금은 어떨까? 아유, 이거 완전 바닷물이네. 떠가지고 이렇게 해서 먹기도 하고 이 물이 고이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제는 이게 짠물이니까 뭐 여기 바다에 와서 목마르면 집에 가서 수돗물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화산 지층 사이로 흐른 물이 웅덩이를 이룬 용천수. 최근 들어 부쩍 이상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바닷물의 유입으로 그 본래 맛과 역할을 잃어버렸다. 사실 저희들은 마음이 아프죠. 이제 마을에 이제 노령층이 많고 젊은 층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게 뭐 이거 진짜 우리가 옛 추억도 있고 이쪽에는 이제 칸이 갈라 있어서 한쪽에는 물을 떠다 먹는 물, 한쪽에서는 빨래를 하는 빨래터도 되고 이렇게 그 옛 추억이 지금 다 사라졌습니다. 이쪽에서. 농사 짓는 물은 사정이 더 나쁘다. 너른 평야에 물을 대기 위해 농민들은 여러 개의 관정을 뚫어 지하수를 끌어모았다. 한동안 물 걱정 없이 농업용수로 사용했던 지하수 관정.
그러나 얼마 전부터 하나 둘씩 폐쇄됐다. 짠 바닷물이 올라왔기 때문이다. 염분 섞인 물을 모르고 뿌렸다 채소 묘종이 말라 죽는 일이 부지기수. 울며 겨자 먹기로 10배 이상 비싼 수돗물로 농사를 짓고 있다. 간만 차이가 물이 만조될 적에는 무조건 염분이로 그 제주도 말로 숨구멍 글로 올라옵니다. 이 얕은 데는. 제주 서부의 해안도로변에 시추 장비가 등장했다. 지하수에 바닷물이 섞이는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지름 30cm가 넘는 드릴로 단단한 화산 안반을 파고 들어갔다. 2달 뒤 깊이 150m의 시추공이 완성됐다. 전기 전도도로 지하수의 염분 농도를 측정해봤다. 아니나 다를까 지하 14m부터 전기 전도도가 급격히 높아졌다. 민물의 400배, 바닷물과 같은 수준이다. 지하수가 줄어든 자리에 바닷물이 밀고 들어온 것이다. 지하수 고갈의 조짐은 땅 위라고 별반 다르지 않다. 조선시대 선비들이 물에 비친 달빛을 보며 시를 읊었다는 월대천. 마을 사람들의 쉼터이자 여름이면 동네 개구쟁이들의 자맥질 소리로 활기가 넘쳤다. 몇 해 전부터 눈에 띄게 물길이 줄더니 급기야 가뭄이 들면 바닥을 드러내기까지 했다. 주민들의 식수원인 수원지의 취수량도 5분의 1까지 떨어졌다. 월대천 다리에는 지난해부터 물을 뿜어내는 분수대가 설치됐다. 물놀이를 하거나 태우를 띄우는 축제도 치를 수 없게 되자 궁여지책으로 인공시설을 갖춘 것이다. 물을 좀 가둬두기 위해서 뚝을 서너 군데 쌓아놓으니까 결국은 그 뚝에 걸린 그 토사 때문에 하천 바닥이 상당히 그 위로 올라와가지고 이건 아무것도 쓸모없는 그런 그 하천이 돼버린 경우입니다. 이처럼 지하수가 줄어드는 현상이 처음 포착된 것은 지난 2017년. 땅속의 지하수가 얼마나 고여 있는지 알 수 있는 지하 수위가 역대 최저치까지 낮아졌다. 특히 제주 서부 지역의 지하 수위는 해수면 아래로 떨어졌고 지금도 예전 수위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게 지속되면은 아마도 여러 가지 지하수 사용의 문제도 생길 것이고 해수 침투 범위가 확대되는 경우에는 뭐 지하수 이용 자체가 불가능한 일부 지역에서는 그런 상황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하게 상황을 봐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국제자유도시 개발계획이 시작된 2000년대부터 개발이 집중된 제주 서부 지역. 대형 프로젝트가 진행되며 개발의 신호탄이 쏘아 올려졌다. 골프장만 10여 군데나 생겼다. 개발이 진행되는 10수년 사이 빠른 속도로 본래 모습을 잃어갔다. 중국 최대 부동산 기업이 짓고 있는 대형 리조트의 객실 규모는 4,800개. 하루 최대 2만 명이 묵을 수 있다. 대형 워터파크엔 하루 3,600톤의 물이 채워진다. 제주도민 13,000명이 하루 동안 쓸 수 있는 양이다. 해외로 나가는 유학생을 제주로 흡수하겠다며 건설된 영어 교육 도시. 국제학교가 인기를 끌자 아파트 값은 고공행진. 3년 만에 2배로 올랐고 분양가는 15억 원까지 치솟았다. 한 채에 수십억 원 하는 고급 타운하우스도 등장했다. 상주 인구 또한 내후년이면
2만 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인구와 거주시설이 늘면 지하수 사용도 동반 상승한다. 이 지역의 지하수 개발 허가량은 벌써 적정 이용량의 2.5배로 늘었다. 한정된 공간, 끊임없는 개발, 막히고 줄어든 제주의 물길은 자꾸만 더 위협받고 있다. 그러면 지하수를 어디서 개발하느냐? 점점 고지대로 올라갑니다. 점점 중산간지대로 올라가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중산간지대가 지하수를 함양시키는, 수자원을 함양시키는 지역인데 거기서 개발을 해버리면은 함양하기도 전에 물을 끄집어 써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거든요. 지하수 고갈이 빨리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광활한 초록숲의 바다. 한겨울에도 푸르른 원시의 숲, 동백동산이다. 온갖 생명들이 수런거리는 숲. 주인공은 단연 식물이다. 그 중에서도 제일 귀한 대접을 받는 건 바로 이 고사리삼. 세계 유일의 제주 고유종으로 1996년 발견 당시 세계 식물학계를 놀라게 했다. 줄기가 뿌리로 진화하는 중간 형태를 간직한 제주 고사리삼. 6천만 년 전 살았던 원시 식물이 이곳에서만 살아남은 건 순전히 물이 풍부한 환경 덕이다. 비가 오면 우기시에 강우량이 굉장히 많은 때도 이 고사리 삼 위로 수면 위를 듬뿍 덮습니다. 덮어서 이제 3일이나 7일 동안 서서히 빠지는 그런 지형에 잘 살아가는 식물이죠. 만년 전 동백동산 숲은 용암대지인 곶자왈에 뿌리를 내렸다. 용암이 식으면서 쪼개진 돌틈 사이로 빗물이 스며들어 고인 습지. 이 숲에만 100여 군데는 좋기된다. 곶자왈은 그 자체로 물을 품은 거대한 지하 저장고다. 우리 제주도 밑에 지하에는 암벽 그리고 클린커층이라고 해서 쪼개진 돌들이 그다음 있고 그다음 암벽, 그다음 또 클린커층이 또 있고 그다음 또 암벽이 있어요. 그 사이를 이 비는 지하 여행을 합니다. 지하 여행을 하면서 우리가 정수기 필터 역할을 하는 현무암질, 용암이 있기 때문에 필터를 통해서 걸러지고 지하 대수층에 물이 모여요. 숲은 사람들의 터전이었다. 곶자왈이 품고 있는 습지에서 사람들은 물을 구하고 숯을 구우며 살아왔다. 함부로 나무를 베지 못하게 파수꾼을 설 만큼 곶자왈을 소중히 여겨왔다. 주위가 다 훤했어요. 곶자왈만 빼놓고는. 뭐 나무하고 가는 사람이라든지 오는 사람 어디서 이렇게 그 사람들의 움직임을 다 포착을 했기 때문에 그 제일 높은 데 가서 그 전망대 역할을 하는 거죠. 쭉 둘러보고 곳을 지켰다. 곶자왈의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2000년대에 들어 개발의 바람이 불면서 주변 풍경이 달라지고 있다. 마라도의 5배나 넓은 골프장, 숲의 절반이 잘려나갔다. 이웃엔 사파리 동물원 조성 사업이 추진되면서 급기야 찬반 갈등으로 번지고 있는 모양새다. 고요한 숲을 위협하는 침입자들. 온 생명을 품고 만년의 시간을 이어온 숲은 그저 침묵하고 있다. 점입 가경, 곶자왈을 송두리째 흔드는 개발도 진행 중이다. 골프장과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바닥을 훤히 드러낸 구덩이들이 보인다. 골재를 캐내는 채석장들이다. 하나의 넓이가 축구장 10개 남짓, 깊이도 70m가 좋게 넘는다. 마을과 멀어 민원이 없는 데다 돌무더기 곶자왈은 채석장으로 안성맞춤이다. 한 번 허가를 받은 뒤 야금야금 확장해 희귀식물 제주 고사리삼 자생지까지 파들어갔다. 이런 채석장이 제주에는 14곳,
그중 절반이 곶자왈에 있다. 이제 채석장은 이 바위를 다 없애고 바위와 나무를 다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곶자왈의 어떤 절멸, 곶자왈의 어떤 거의 절멸이라고 봐야죠. 절멸. 지금 제주도의 제2공항이라든가 제주 신항처럼 제주도가 어떤 양적 팽창 개발 위주를 고수하다 보니까 앞으로도 이런 대규모 개발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골재 채취가 수급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개발이 가능한 또 이런 돌과 바위가 많은 곶자왈들을 더 선호하게 되는 것이죠. 한 번 훼손되면 복원할 수 없는 곶자왈. 개발의 기세는 폭주하듯 집요하다. 제주 남동부의 매오름. 오름으로 둘러싸인 분화구 안에 채석장이 있다. 1980년대부터 운영되어 온 채석장은 5년 전 골재 채취를 중단하면서 폐허처럼 변해버렸다. 나무를 심어 원상복구를 하면서 오름은 제 모습을 찾아가는 듯했다. 채석장에서 불과 3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한 작은 마을. 평화로운 전원 생활을 꿈꾸며 제주로 삼터를 옮긴 이주민들은 최근 날벼락 같은 소식에 마음이 뒤숭숭하다. 대규모 개발로 골재값이 급등하자 채석장 측이 다시 사업을 시작하겠다며 나선 것이다. 사실 조용하잖아요, 보다시피. 마을이 조용하고 공기도 좋고 또 주위에 이제 그 밭이나 이런 게 농원이 다 있어요. 그러려고 이쪽에 집을 짓고 들어왔는데 생각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무슨 석산 개발 얘기가 나오니까 좀 황당한 거죠. 1만 년의 숲이 인간의 손길로 단지 몇십 년 만에 사라질 운명이다. 이미 제주 곶자왈의 22%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 실제 상황은 어떨까? 항공사진을 분석해봤다. 제주에서 가장 큰 곶자왈 지대인 남서부 지역. 비교적 안정되게 숲의 원형이 유지되다가 잇따른 대형 개발로 숲은 허물어지기 시작한다. 동백동산이 있는 동부 지역은 어떨까? 광활했던 숲 한복판에 골프장이 들어섰다. 누렇게 변해버린 채석장도 확연히 눈에 띈다. 훼손된 곶자왈의 많은 부분은 골프장이 차지하고 있다. 1990년 무렵 3곳이었던 것이 2000년에는 7군데. 국제자유도시 개발 계획이 시작된 2000년 이후에는 31군데로 급격히 늘었다. 2000년대에 자본과 물류와 사람의 자유로운 이동이라는 아주 대전제에 제주가 개방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이제 투자 유치 명목에 여러 가지 도구로 악용되면서 난개발이 더 가속화되는 그런 시대를 맞이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숲이 사라지자 물도 위기를 맞았다. 빗물이 지하로 스며드는 함양률이 2000년대 초반보다 5.5%포인트 떨어졌다. 곶자왈이 계속 개발된다면 지하수 함양 기능은 더 떨어질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제주도의 물 문제가 현실화될 우려가 대단히 높다. 그런 측면에서 곶자왈 지역 보존 문제는 좀 제주도의 생존이란 측면에서 좀 접근하고 보존 정책을 좀 강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숲이 사라지고 물이 마르고 이상 신호는 전방위적으로 몰려왔다. 섬 곳곳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중 흙으로부터의 비명은 조용히 은밀하게 시작됐다. 빗물에 서서히 허물어지는 토양 침식. 시작은 한라산 정상부터다. 해발 1500m 민대가리 오름. 한쪽이 완전히 무너져 있다. 2000년대 초반 마대를 쌓아 복구 공사를 벌인 면적이 6,000제곱미터에 이른다. 붕괴한 능선 너머 새로운 물길이 거침없다. 오름 아래 계곡은 폭격을 맞은 듯하다. 바위와 조릿대가 떨어져 나가 누런 속살이 드러났다.
다 지금 비었어요. 지금 바위돌 다 떨어져 나가고. 한라산에서 시작해 무수천을 거쳐 내려가는 계곡을 따라가 봤다. 물길이 부딪히는 곳마다 상처투성이다. 움푹 패인 비탈의 흙은 밟으면 힘없이 쓰러진다. 아직 흙이 남아있다는 것은 그리 오래된 게 아니다. 이렇게 해석해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인지는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이 정도 남아있다면 최근 뭐 2, 3년 이내가 되지 않을까. 임계치를 넘어서 속도를 내기 시작한 침식은 브레이크를 모른다. 해발 1000m, 어리목 계곡에서 침식은 절정을 이룬다. 눈앞에 거대한 절벽이 나타났다. 빗물이 Y자 형태의 계곡에 모여 산을 통째로 무너뜨린 것이다. 급류에 무너진 단면의 높이는 10여 미터, 흙이 깎여나간 길이는 100여 미터에 이른다. 수만 년 동안 땅속에 묻혀있던 큼직한 바위들까지 모습을 드러냈다. 절벽 위의 나무들은 금세 추락할 듯 매달려 있다. 가파르게 진행되는 한라산의 침식. 산악인들은 위태롭게 바라본다. 폭우가 쏟아지는 횟수들이 많이 늘고 있거든요. 보통 뭐 500mm, 600mm 쏟아진 다음에 이 계곡에 가서 보면은 그때마다 뭐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그 변화되는 모습들을 육안으로 확인할 정도가 되니까 예전보다 그 횟수가 많아지고 그다음에 그 붕괴되는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깊고 강하게 진행되는 한라산의 토양 침식. 적외선으로 촬영한 3차원 항공사진에서도 확인된다. 정상에서 북서쪽 방향으로 깊숙이 패여있는 자국들이 선명하다. 상대적으로 한라산의 동쪽은 한 2만 년 전 정도로 상당히 젊은 남석들로 이루어져 있고, 거기에 비해서 서쪽이나 북서쪽 같은 경우는 뭐 한 10만 년에서 5만 년에서 한 10만 년 이상 상당히 오랜 남석들로 되어 있어서 그 침식이 일어날 수 있는 물의 흐름이 집중될 수 있는 그런 계곡 같은 것들이 잘 발달되어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침식은 한라산 기슭의 기생화산 오름군락에서도 예외 없이 일어난다. 오름과 오름 사이로 날카롭게 핥히고 지나간 듯 여러 갈래 물길이 났다. 깊이 패인 곳은 사람 허리 깊이까지 빠진다. 토양 침식의 가장 심각한 단계, 땅이 꺼져버리는 협곡 침식이다. 능선이 절반 이상 무너져버린 곳도 있다. 그 사이로 화산송이가 위태롭게 흘러내린다. 오름 아랫자락 숲에도 곳곳에 물길이 생겨났다. 나무 뿌리들을 감싸던 흙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빗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무너진 절개지는 처참하기 짝이 없다. 흐르는 유수에 의해서 이러한 스코리아들이 전부 다 떨어져 나가겠죠. 떨어져 나가면서 이 낙차가 높기 때문에 그 흐르는 물에 의해서 침식이 되겠죠. 단단한 안반이 없고 송이로 이루어진 오름은 침식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다. 송이는 서로 달라붙을 수 있는 응집력이 없다. 그래서 서로 별개가 쌓여져 있는, 그대로 포개져 있는 상태인데 그곳에 물길이 형성이 되게 되면 쉽게 쓸려 나가는 그러한 상태로 되어 있거든요. 절박한 건 땅이 생명인 농민들이다. 폭풍처럼 큰 비바람이 지나고 나면 어김없이 밭에는 큰 물길이 생긴다. 한바탕 물길에 쓸려나간 흙의 두께가 자그마치 10cm. 특히 표층인 겉흙은 각종 유기물이 쌓인 영양덩어리다. 겉흙 1cm가 생기는 데 걸리는 200년의 시간을 감안하면 사라진 흙의 복원은 불가능에 가깝다.
쓸려간 흙을 다시 채우려고 농민들은 사활을 건다. 우리가 흙을 구할 수 있는, 토사를 구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뭐 대형 공사나 저류지나 저수지 공사가 이루어질 때 일시적인 기회가 닿을 때는 이제 그거를 이제 토사를 흙을 갖다 놓는데, 그렇지 않으면 개인적으로는 어디 가서 흙 파올 데도 없고 팔 데가 없습니다. 흙이 이제 생산해낼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물과 바람에 쓸려 산비탈과 계곡, 들녘에서 패이고 흘러내린 그 많은 흙은 다 어디로 가는 걸까? 태풍이 휩쓸고 간 뒤 한라산 기슭의 하천 저류지로 향했다. 사방에서 떠내려온 흙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중장비가 동원돼 서둘러 흙을 퍼나른다. 사흘 동안 퍼낸 흙이 20톤 덤프트럭 1000대 분량이나 된다. 하천을 통해 흘러간 흙의 종착지는 바다다. 얼마나 쌓여 있을까? 다이버들이 직접 들어가 봤다. 먼저 눈에 띄는 건 육상에서 떠내려온 다양한 생활 쓰레기들. 쓰레기 더미를 헤집자 뿌옇게 흙탕물이 일어난다. 바닥에 손을 넣어보면 시커먼 흙이 한 움큼 나온다. 탐침봉으로 찔러보면 움푹 들어갈 만큼 흙이 두텁다. 바닷속 생물들도 고스란히 흙을 뒤집어 쓰고 있다. 들어가면은 바로 쓰레기밖에 안 보여요. 저희가 다이버가 들어왔다 해도 볼 수 있는 게 쓰레기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돌멩이 위에도 이제 부유물이 좀 많이 쌓여 있거든요. 제주섬의 토양 침식은 왜 이렇게 빨라지고 있을까? 지질학자들은 한라산 중턱의 오름 분화구에서 그 해답을 찾고 있다. 시추공을 파서 깊이 30m까지 흙을 채취해봤다. 3만 년 흙의 연대기가 담겨있는 타임캡슐이다. 어떤 곳은 습지 퇴적물이고 어떤 데는 주위에서 흘러들어온 화산 쇄설물이 많이 있는, 즉 다시 얘기해서 이러한 과거 퇴적층을 통해서 이런 습지 형성에 관계된 고기후 또는 이제 환경 변화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고요. 흙 속에서 나온 식물의 파편에서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다. 퇴적층 상층부. 최근에 쌓인 지층에서 다우 기후에서 자라는 수생식물의 흔적이 뚜렷하다.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그리고 3,000년 전부터 현재를 향해서 약간 이제 수분화가, 즉 다시 얘기해서 좀 더 많이 비도 많이 오고 그리고 건조 기후가 많이 감소되는 그런 패턴을 보인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변화라고 말씀드리고요. 이미 한라산을 비롯한 제주 전역이 침식기에 접어들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제주는 이미 비가 많이 오는 다우 지역으로 변한 지 오래다. 1960년대 이후 반세기 동안 제주 지역 연간 강수량은 폭발적으로 늘었다. 게다가 강수 일수가 줄어든 대신 집중호우 현상은 뚜렷하다. 쏟아지는 물폭탄을 한라산은 감당하기 힘들다. 더 굵고 강해진 비는 섬 곳곳을 빠르게 침식해 나간다. 빗물이 절반 가까이 스며들던 자연 저장고 곶자왈은 난개발로 줄고, 심지어 범람을 막겠다며 대대적인 하천 정비 공사가 진행됐다. 주변의 숲과 습지를 없애 하천의 폭을 넓히고 구부러진 곳을 폈다. 바위를 깎고 돌을 다져 바닥을 평평하게 만드니 빗물은 예전보다 훨씬 더 빠르게 흐른다. 넓어진 하천은 더 많은 흙을 바다로 실어 나르는 고속도로가 됐다. 하천 정비 사업을 통해서 기존의 수로가 변경되거나 또는 불투수층이 증가하고 여기에 따라서 급격하게 강우량이 증가하게 되면
육상에 있는 토사라든가 쓰레기 등이 여과없이 우리 제주도 연안 바다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한없이 투명에 가까운 푸름을 자랑하는 맑은 제주 바다에 누런 띠가 등장했다. 수백 미터에 걸쳐 이어진 이 띠의 정체는 하천을 통해 흘러온 흙탕물이다. 흙탕물에서는 화학비료 성분인 질소와 인의 농도가 높게 나왔다. 농경지 흙이 쓸려온 까닭이다. 흙탕물이 바다 표면을 덮어버리면 빛과 산소가 차단되고 소라와 전복 등의 먹이인 플랑크톤과 해조류가 자랄 수 없게 된다. 마을 어장은 순식간에 황폐해진다. 물건이 양 다 오염된 양 없으다. 예전보다도 많이 그렇습니다. 예, 예전에는 기억 물건이 이 성게도 막 설지고 했는데 원 알맹이가 없으다. 제주 섬을 지탱해온 자연자원인 물과 숲 그리고 흙의 고갈. 땅과 바다에서 제주의 생태계가 뿌리채 흔들리고 있다. 적도 아래 태평양의 섬나라 나우루. 섬 전체가 한눈에 들어오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공화국이다. 자동차로 한 바퀴 도는데 20분 남짓 걸리는 이 작은 섬에 12,000여 명이 살고 있다. 제3세계의 여느 가난한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소박해 보이는 사람들. 하지만 나우루는 한때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넘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였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돈을 나눠주고 세금이 없고 학비와 병원비는 공짜인 복지천국이었다. 우리는 나우루의 한 평범한 가정을 방문했다. 허름한 벽돌집에 30여 명이 함께 사는 대가족. 50대 중반의 가장만이 나우루의 화려했던 시절을 기억하고 있다. You get your money from the government, you buy. You get your money, fly. You fly overseas, not thinking of future. 부의 원천은 섬에 날아온 바다새였다. 오랜 세월 바다 철새들의 배설물이 산호초에 쌓여 굳어져 만들어진 인광석. 비료와 화약의 재료인 희귀자원이다. 인광석 채굴의 역사는 20세기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In 1905, there was the German administrator and a British manager for mining, and they were using Chinese coolies and digging it by hand. They put little railways in. 인광석은 섬의 축복이자 재앙이었다. 나우루의 몰락은 인광석의 고갈과 함께 찾아왔다. 섬의 내륙, 고원지대에는 기괴한 돌기둥들이 끝도 없이 펼쳐져 있다. 한 세기 동안 인광석을 채굴한 뒤 남은 흔적들이다. 흙에서 인광석을 채취하다 보니 결국 땅속 안반이 드러나는 지경에 이르렀다. 한때 세계 곳곳으로 분주하게 인광석을 실어 나르던 선적 시설은 거대한 폐허로 남아있다. 화려한 시절은 빠르게 소멸했다. 인광석 채굴이 중단된 2000년대 중반, 나우루의 1인당 국민 소득은 전성기의 15분의 1인 2,000달러로 떨어졌다. God bless us with money, but let not money become your God, because the Bible says no man can serve two masters. We serve two masters, and we forgot about God, and we love money, and that's how we started. We need to sell them out. Why? Because we are in debt. We sold the money, and God left us. God left us to be, and then we were struggling. 그 섬에 얼마 전 다시 중장비가 등장했다. 2차 인광석 채굴이 시작된 것이다. 붉은 빛깔을 띠는 이 흙이
세계에서 가장 품질이 좋은 나우루의 인광석이다. 더 이상 캘 것이 없는 땅에 석회석 안반을 부수고 땅속 마지막 흙까지 모조리 긁어내는 작업이다. 이대로라면 2차 채굴이 끝나는 20년 뒤 나우루의 흙은 대부분 사라질 것이다. In the past, all the easy stuff has been mined, and now we've come back with a new mining process to extract the remnant phosphate that they couldn't get by mining with their old techniques. So we have new techniques now. 인광석을 채굴하기 전 고기를 잡고 농사를 지으며 살았던 나우루 사람들. 국토의 80%가 파헤쳐지면서 물도 흙도 없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황무지가 되고 말았다. 사정이 이러니 삶의 질은 열악하기 짝이 없다. 나우루에서 가장 큰 슈퍼마켓. 신선한 채소나 과일은 찾아볼 수 없고 진열대에는 통조림들과 냉동식품만 가득하다. 부유했던 시절 학습된 무기력과 나태함까지 겹쳐 비만과 당뇨에 시달리는 국민이 급증했다. We are fond of using vehicles. We not used to walking on the road or walking to our workplace. Another thing is we don't plant our own. We don't have our own plantation or our own garden to, a little bit of physical activity. 지구의 피부인 흙이 사라지고 있는 나우루의 미래는 그야말로 암울한 흙빛이다. 이미 지금부터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참이다. 경제 위기에 처한 나우루는 호주에서 돈을 받고 난민들을 대신 받아들이고 있지만 방치된 난민의 인권 침해 논란까지 일고 있다. This is if any crime can you jail. I can know any crime. I come Australia just in their life. Why I come here? Why my life this here? This my situation very dangerous, difficult for. 풍족한 현실에 안주해 흙이라는 유한한 자원을 낭비한 나우루. 무분별한 채굴로 섬의 고도까지 낮아져 머지않은 미래 바닷속으로 가라앉을 위기에 놓여있다. 미래를 가늠하지 않은 채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없앤 대가는 이처럼 처참하다. 위기의 그림자는 제주에도 드리워지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관광객과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난개발이 최대치에 이르러 섬의 수용 능력은 이미 포화 상태다. 생태관광지로 떠오른다고 해서 갑자기 사람을 많이 모으다 보면 단명할 수밖에 없는 게 너무나 분명합니다. 사람이 많이 오는데 생태성을 유지한다? 거의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기후변화까지 겹쳐 인간 생존의 기본 조건인 물과 숲, 그리고 흙은 고갈 위기에 처했다. 우리 모두가 이 생활과 생산, 소비 이런 그 행태를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는 방향으로 전부 다 바꿔야 됩니다. 바꾸지 않으면은 우리의 미래가 없다. 최근 논의되는 환경자원 총량제는 희망적이지만 이마저도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반발에 부딪혀 10여 년째 제자리 걸음이다. 일찌감치 자연과의 공존을 모색해온 나라가 있다. 끝없이 펼쳐진 모래사장. 넘실대는 파도를 타며 자유를 만끽하는 사람들. 신대륙에만 사는 독특한 동물들로 원시의 표정이 살아있는 호주의 퀸즐랜드주. 연간 2천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이곳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5개의 세계 자연유산을 가지고 있다. 그 중에 한 곳,
퀸즐랜드 북부의 쿠란다 국립공원. 수백만 년 태초의 모습을 간직한 열대우림으로 영화 아바타 촬영지로 유명하다. 열대우림으로 가는 길은 케이블카가 필수다. 길이 7.5km, 세계에서 가장 긴 스카이레일 아래로 녹색 카펫을 깐 듯 원시림의 웅장한 산세가 펼쳐진다. 외부의 손길이 닿지 않도록 숲을 구경하는 관람 포인트가 정해져 있다. 산책로를 벗어나면 40만 원. 야생동물을 잡으면 8천만 원이 넘는 벌금을 물어야 하지만 이 깐깐한 규정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We don't want it to disappear. We want it to be looked after, and exactly. That's our country for the future. Yeah. 천여 종의 동식물의 보고인 쿠란다 국립공원. 스카이레일 건설은 매우 조심스럽고 섬세하게 진행됐다. 6년 동안의 준비 기간을 거친 뒤 희귀 식물을 살피고 건설 자재는 일일이 헬리콥터로 날랐다. 산림 훼손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다. So it's really important that we have absolutely little impact as possible. Each one of the workers who came in to do the work on the tower footings, which were hand dug, bleached all their gear, so as not to bring in any pathogens or any fungus or anything like that, which could have an adverse relationship with the rainforest. So. 퀸즐랜드주는 2002년 환경자원 총량제를 도입했다. 개발을 허가할 때 야생 동식물의 숫자와 서식지 면적, 출생과 사망률 변화까지 조사해 복원 비용을 산출한다. 그 돈으로 다시 숲을 복원한다. If we don't value the assets on which we build our industry, we will not be sustainable. We will not be able to continue, and there will be resistance not just from conservation groups and impacts on the environment, but also socially and culturally. The community will eventually turn against tourism if we do not demonstrate. 주말 저녁, 모처럼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브리즈번 시민들. 그들은 호주의 강력한 환경 정책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Preserve all of the, the beautiful beaches and everything. A lot of the councils do put rules in place to protect it all, so hopefully that continues. There certainly has been parts of Australia that have been overused or overdeveloped, and they've typically tried to slow that down or manage that, or in some cases reverse it, which I think is a good idea. Yeah. 호주에 살고 있는 현지 기호민들의 반응 역시 다르지 않다. 세밀한 환경 법규가 한치의 예외 없이 작동하는 것에 놀라고 있다. 자기가 산 집 안에서 있는 나무인데도 그걸 함부로 못 자른대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여기 호주법이 카운슬의 허락을 받아야 자를 수 있고, 그리고 이거 자르는 비용을 내가 이 큰 나무는 자를 수도 없대요. 사람을 사서 잘라야 되는데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해요. 한국하고 좀 다른 점 같은 경우는 환경과 관련된 이런 절차들이 요식행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개발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환경에 끼치는 영향하고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그러한 실질적인 행정적인 역할과 그리고 사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신대륙의 풍부한 천연자원을 간직한 호주. 일찌감치 지속가능한 생태관광으로 국가 전략을 바꿨다. 모든 개발은 엄격하게 관리되고 예외 없는 환경보호 정책을 펼친 결과 호주는 연간 50조 원을 벌어들이는 관광 강국으로 자리 잡았다. 됐어요. 오케이. 자, 좋아요, 굿. 하나, 둘, 셋, 컷. 자, 좋아요, 굿. 푸른 나무들 사이로 맑은 웃음이 퍼진다. 조금 가까이. 그렇죠. 좋아요. 숲에선 누구나 무장해제, 사랑이 깃든다. 초록의 기운이 감돌면 질주하던 삶의 호흡은 느슨해지고 사람들은 본래 부드러운 리듬을 되찾는다. 숲은 결코 배신하는 법이 없다. 아이 좋아.
아이 좋아. 나 지금 어느 날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숲길에서 나무가 사라지기 시작했다. 속도 경쟁에 밀린 좁은 길은 넓히고 쓸모없는 나무는 베어 마땅하다 했다. 2달 만에 2,700그루가 잘려나갔다. 없애려는 자와 지키려는 자 사이에 팽팽한 긴장이 흐르는 숲. 효용성과 경제적 가치의 예리한 톱날 사이로 나무는 쓰러진다. 그러나 숲에는 나무만 있는 게 아니었다. 공룡시대에 동거했던 양치식물들과 사라진 줄 알았던 새와 곤충들이 둥지를 틀고 있었다. 지구 안에 오랫동안 이끼와 이 양치식물들이 이루어지면서 흙과 뭔가 밸런스를 다 맞춰놨을 거 아니에요, 균형을. 근데 그 균형이 깨지고 있다는 거죠, 숲 하나가 없어지면. 숲이 사라진다는 것은 한 세계가 사라지는 일. 균형이 깨진 자리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숲의 나무들이 지켜보고 있다. 세상의 끝 이스터섬. 황량한 들판 위에 거대한 석상 모아이가 서 있다. 인류학자들은 말한다. 부족의 힘을 과시하는 석상을 옮기기 위해 섬에 나무를 베어냈다고. 그 대가는 가혹했다. 숲과 흙이 사라지자 사막화된 섬은 회생불능, 석상만 남긴 채 섬의 문명은 몰락하고 말았다. 태평양의 반대편, 자본의 힘을 과시하며 들어서는 초고층 마천루. 인간의 욕망이 불러온 제주판 모아이 석상은 아닐까. 물과 숲, 그리고 흙. 자연과의 공존을 잃어버린 문명의 최후. 미래 제주가 그리는 운명은 아닐 것이다.